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냉각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건설주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부동산 경기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또 부동산 시장 냉각 소식이 있었고 거기서는 또 이제 부실 시공 우려까지 좀 있었습니다. 일부 건설사에서 소식들이 나오면서 순살자이다 이런 소식까지 나와 있었는데 건설주를 향한 비판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한 11월 들어서는 건설주가 좀 반짝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형 건설주의 경우에는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요. 정부에서는 도시 정비를 좀 새로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밝히면서 좀 훈풍이 불 것 같기도 한데 내년에 건설주는 그러면 지금과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호재들은 계속해서 있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네. 그다음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어떤 처리, 네. 그러니까 대규모 어떤 수주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건설 경기라는 게 한번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호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몇 년을 가는 거고 또 호황에서 꺾여가지고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것도 몇 년을 가는 거거든요. 지금 건설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전부 다 알다시피 사실 네. 부동산 PF8 위기의 어떤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3분기 기준으로 한 134조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이게 크게 터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네. 이제 지방에 있는 어떤 중소 시행사라든지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부도를 내고 있고 또 사업장도 문을 닫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런 이유는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만기 연장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만기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내년 정도에 전부 다 집중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부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네. 사실은 이 PF8 어떤 부동산의 어떤 위기, 그다음에 그게 어떤 금융권으로서의 어떤 전이 리스크 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한 말 정도는 돼야지 사실 금리 네. 인하의 어떤 기준들이 어떤 기운들이 좀 퍼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네. 온기들이 특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동산 PF 같은 경우들은 일단 구조조정이 먼저 돼야 된다. 사실은 망할 기업들이라든지 망할 사업장들도 지금 살려놓고 있는 건데 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태로 과연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는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정리가 되고 나서야 네. 사실은 건설업의 어떤 반등 이런 걸 갖다가 실제로 점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구조조정 여부도 확인하면서 건설주의 반등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증권사에서는 건설주에 대한 전망을 좀 틀리게 내놨다라면서 반성문을 내놓은 리포트도 네.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 굉장히 네. 많이 본 거죠. 최근에 불고 있는 어떤 해외 건설 수주의 어떤 훈풍들 그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네. 이제 일기 신도시가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일시에 이제 사실은 그게 엄청난 물량 아닙니까? 네. 일기 신도시면 분당부터 시작해서 일산, 중동 이런 식까지 네. 전부 다 포함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부분들이 불어올 테니까 그런 걸 갖다가 굉장히 어떤 호조로 이제 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건설업이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 좋은 여건들은 굉장히 많죠. 네. 가령 중동 지금에서 불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단 끝나게 되면은 중동에서의 어떤 건설 붐도 있을 거고요.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아시아, 동남아 지역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가령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사실 건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지만 네. 그게 사실은 먼 미래의 얘기지. 가까운 시간, 특히 네. 내년에 이게 급작스럽게 글쎄요, 실적에 반영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긴 시간으로 본다면 좀 긍정적일 수 네네네. 있겠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주택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우리 주요 건설사들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로 좀 눈을 돌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수주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네. 해외 수주 실적이 벌써 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관측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태평양과 이제 북미 지역에서 두드러진 실적 성장을 읽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건설사들 중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올해 한 12월 15일 기준으로 네. 한 3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한 7.2% 정도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뒤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정도 왜 늘어나고 있는가를 갖다가 곰곰이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좀 묘한 게 네. 국내 건설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면은 사실 해외 수주가 줄어요. 근데 국내 건설 수요가 네. 굉장히 어렵고 이게 네. 불경기가 되면 해외 건설 수주가 굉장히 늘거든요. 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건설사 입장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네. 국내 시장이 어려우면 이제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해외 건설 수주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네. 그동안 이제 해외 건설 시장 중에서 우리가 수주 1등을 했던 데는 중동, 네. 그다음에 2위가 아시아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북미 태평양 쪽으로 1등이 바뀌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IRA 영향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의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 짓고 네. 있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차는 뭐 미국에다가 전기차 공장 만들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셀 업체가들 같은 경우는 뭐 배터리 셀 공장, 뭐 양극재 공장 해가지고 네. 건설 수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자사 계열사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물산을 쓸 거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HD 뭐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계속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당분간은 그 북미라든지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수주들이 많을 거다. 네. 그다음에 근데 눈에 띄는 거 하나는 올해 중동 지역도 수주가 굉장히 늘었어요. 지난해 비교해서 한 11% 정도가 늘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도 여전히 강세고요.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건설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지금 국제전 세계적으로 그 벌어지고 있는 국제전 2개가 끝나면은 네. 사실 중동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건설 수요들은 폭발할 수가 있겠죠.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네. 글로벌 그다음에 우리나라 역시 네. 내년 후반 정도가 지나면 역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테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어떤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건설업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여건 자체는 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해외 지역을 살펴보더라도 이제 중동 이외에도 지금 북미와 태평양에 조금 더 수주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중동 역시도 좀 늘어난 수치가 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중동에 수주를 했는데 사실 우리 건설사에 좀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부분은 저가 수주 경쟁이 나오면서 오히려 그 부분이 나쁜 부분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네. 이번 역시도 이렇게 좀 악몽이 재현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연 500억 달러 수주, 그래서 네.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이걸 목표로 27년까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실제로 2010년, 2014년에 벌써 500억 달러 이상 수주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수주를 많이 했나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건설업이 확 불황으로 빠져버리게 네. 되면서 국내 건설사 해외로 눈을 돌렸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수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속빈 강정이에요. 나중에 까보니까 네. 2013년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1조 원 영업 적자, 내부건설 한 2,500 정도 영업 적자를 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제살 깎아먹기식 수주. 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저가 수주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이 몰리게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알맹이 없는 외형만 큰 네. 어떤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올해 이제 한 300억 달러 정도 했으니까 사실 이제 국내 건설업 경화 업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해외로 눈을 돌릴 거고 그렇게 되면 해외 수주 물량은 늘어날 수가 있다는 네.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염려는 뭐냐면 다시 2010년대 어떤 중반 같은 어떤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물론 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뭐 지금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건설 총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늘어났지만 네. 우리나라 수주액은 오히려 줄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은 알짜배기 수주만 하고 있다. 충분히 어떤 네. 이익이 보장되는 어떤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내 건설업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업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네. 우리나라 건설업들은 살기를 찾기 위해서 해외로 눈을 돌릴 거고 그렇게 되면 과거와 같은 어떤 과당 네. 경쟁, 어. 그다음에 저가 수주 경쟁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네. 따라서 이제 교훈을 좀 얻어야 될 거다. 과거와 같이 무리한 어떤 저가 수주 경쟁을 갖다가 좀 지양을 해서 사실은 이익이 남는 그런 네. 안정적인 수주를 알짜배기 위주로 수주를 하는 게 외형의 목을 매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그게 훨씬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짜배기 수주에 좀 눈을 돌려야 될 것이고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부동산 PF 우려감 속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태형 건설의 위기설에 시장도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살펴보니까 134조 원 이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연체율은 3년 동안 4배 이상 치솟은 상황인데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도 확대될 정도의 상황일까요? 일단 금융감독원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네. 얘기는 자꾸 하죠. 근데 이제 금융권 전체적으로 놓고 오게 되면은 지금 연체율이 한 2.4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안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업권별로 따져보면 좀 심각합니다. 네. 이게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4% 정도에 달하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5.5%에 달하고요.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4몇 네. 퍼센트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4%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심각한 상황 아닐까요? 특히 뭐 네. 저축은행도 5%가 넘어가고 상호금융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가 넘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이제 터지지 않는 건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만기 연장이라든지 네. 그 일종의 어떤 자금을 조성을 해서 뭐 PF 보증을 갖다 계속해서 연장해주고 하는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분양 시장 자체가 네. 뭐 서울은 그런 대로 된다고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느냐를 갖다가 명백히 따져봐야 될 거고요. 여전히 고금리 상황이니까 사실은 브릿지론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네. 본 PF로 넘어가기 전에 브릿지론을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이자를 갖다가 계속해서 네.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계속 해서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이자를 갖다가 정부 네. 지원을 받아 내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숨만 붙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내년 정도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기가 다시 도래를 하는데 네. 과연 그때 가서 이걸 갖다가 상환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 분양 시장 자체가 산화할 가능성이 있는 거냐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에서는 뭐 현장 점검을 나섰다라고 해요. 상호금융 이제 문제되고 있는 상호금융이라든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제2금융권을 상대로 해서 네. 현장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뭐 부실 채권을 갖다가 매각을 하든지 상각을 하든지 대손 충당금을 쌓든지 여러 조치를 취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시장 원칙에 좀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사업자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부실된 것들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싸매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끌고 갈 게 아니라 일단 정리하는 게 정리를 해도 땅은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땅값은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되면 땅값이 내려가면 싸게 인수한 새로운 시행사나 건설사가 나타날 거고 장기적으로. 그럼 분양가도 낮아질 거고. 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돌아오게 되면 그렇게 어떤 순수한 방책을 갖다가 계속 써야지. 네.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냐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어떤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어요. 시장 원칙을 약간 좀 강조하는 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리할 기회는 사실은 늦지 않게 빨리 네. 정리를 하는 게 사실은 건설사한테도 좋고 그다음에 시행사한테도 좋고 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건전한 경제에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원칙에 조금 더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건설사의 캐시카우였던 분양시장이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내년에 이제 건설주를 좀 선별해 본다면 저희가 해외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좀 수립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내년 건설주를 향한 투심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현재 상태에서 건설사의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네. 해외에서 엄청난 수주가 터졌다고 해서 덥석 샀다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넘어야 될 파고들이 있어요. PF 발 어떤 위기들 이게 네.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끝나고 사업장 정리가 일단 제가 생각에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하늘이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하면서 금리가 많이 내려가는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건설주를 사는 거는 그 지뢰가 가득 깔린 네. 숲에 들어가는 꼴이다. 지뢰가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빠져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 빠져나온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이걸 갖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예. 건설주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겠다라고 정리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의 좀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그래도 이제 건설주에 접근을 하시겠다면 어떻게 좀 선별해서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뭐 위험한 건설사에 네. 대한 어떤 리스트들이 시정평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위험하다고 하는 건설사들은 일단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럴 그 건설사들도 있죠. 네.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 HDC 현상이라든지 GS건설이라든지 뭐 행정처분이 이제 임박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행정처분의 어떤 강도들도 분명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그래도 앞으로 꾸준하게 잘하고 있는 건설사들 네. 이런 건설사들을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